네, 다음은 단체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2024년에 배달앱 불공정 행위를 직접 신고하고 최혜대우 요구 등 각종 갑질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단체들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아주 기망적인 갈라치기 상생안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장 단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김진우 의장, 그다음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김준형 의장, 민변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박현용 변호사 순서대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진우입니다. 우리는 지난 100일이 넘는 동안 농성을 통해 단 하나를 요구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지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영업자들에게 각종 비용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우 요구는 자영업자의 가격 결정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태도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책임 있는 논의를 외면하더니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하여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후퇴한 아니었으면 공정위원회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겠습니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공정위원회는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을 요구합니다. 생존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김준영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동의의결 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십만 자영업자들이 오랜 시간 호소해온 배달 플랫폼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원칙을 선택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매출은 늘어도 손에 남는 돈은 줄어들고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음식값을 올려 소비자분들께 전가하는 것도 이제 상한선에 달았습니다. 또한 최혜대우 이외에도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 업주부담 배달비 문제, 광고, 쿠폰 광요, 노출 구조, 자사 우대, 거리 제한까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랫폼은 새로운 걸 만들어 자영업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동의의결은 기각됐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서 반복되어 온 다른 불공정 행위들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역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즉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시장,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용 변호사입니다. 최혜대우, 우리는 이미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역사책에서 한번 봤기 때문입니다. 제국 열강들에게 이권과 주권을 빼앗겼던 암울했던 시기와 무력했던 조선을 상징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K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21세기에 우리는 이 단어를 다시 마주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는 제국 열강이고 입점업체, 가맹점주, 소상공인은 무력했던 조선입니다. 제국 열강이 최혜국 대우를 요구하며 경쟁적으로 조선의 이권을 침탈했던 것처럼 오늘날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은 최혜 대우를 요구하며 입점업체의 정당한 수익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국회도 알고 있습니다. 한때 국회는 경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이유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정작 미국은 자국 기업인 아마존의 최애 대우 요구를 단호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사전 지정 제도를 시행하였고 미국 기업인 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등은 사전 지정 플랫폼으로서 즉시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최애 대우 요구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 플랫폼의 위법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배민과 쿠팡은 허울뿐이 상생 협의를 하겠다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효용성 없는 국가 시스템에 피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낡은 시스템에 국회가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그 조사가 끝났을 때는 이미 피해자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사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변혁해 주십시오. 미국의 통상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은 구한말 조선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거래공정화법을 단호히 통과시킴으로써 국민과 시장을 지켜주시길 촉구 그리고 읍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